안녕하세요. 팜레민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베트남 주식시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통해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의 답은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은 비슷해요. 베트남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뭐예요? 아니면 어떤 주식은 좋아요? 아니면 앞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뭐예요? 그런 질문은 오늘 영상 통해서 답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베트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숙지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라서 정치 시스템은 독당 제도입니다. 공산당이에요. 베트남에서 정치적으로 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입니다. 중국과 비슷해요. 그래서 베트남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임기마다 아니면 정권 끝난 데마다 사회적으로 큰 변화 아니면 정치적으로 바꾸는 거, 그 경제적으로 그 정책 바꾸는 거는 거의는 없습니다. 몇십 년 동안 또 없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 공화당이나 민주당은 정권에 따라서 정책이나 사회는 완전 다르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베트남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대기업들 그리고 외국인 기업들 얼마나 큰지 사업 잘 되고 있는지 영향력 갖고 있는지 사실 베트남 공산당보다 힘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베트남에서 전제적으로 그 모든 것 그 공산당 손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한국과 베트남은 비교할 수 있어요. 한국은 그 developed country예요. 그래서 개발된 국가 그 수준이라서 그리고 경제 특히 주식 시장에 주도 역할하고 있는 기업은 새로운 기술, 하이텍 그리고 R&D 능력 있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전자 그리고 신약 개발 같은 거예요. 베트남은 완전 달라요. 베트남 아직 그 개발 성장하는 있는 국가입니다. emerging country라서 그래서 지금 국가의 중요한 자원 환영하고 생산하고 제조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 기업들 주도 역할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주식시장에 주도 역할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방금 말씀했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무조건은 중요하는 역할은 공기업입니다. 국가에 소유하는 기업이에요. 공기업은 베트남에서 그냥 단순한 일반적으로 그 기업 아닙니다. 이 기업은 활동하는 목적은 국가 예산 납입, 보유, 관리하기 위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회사들이 그 베트남에 중요한 자원, 인프라, 시선, 그 보유하고 관리하고 개발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통신 분야에 그 사용자는 90% 이상 지금 베트남 통신 공기업은 그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텔 아니면 그 모비입니다. 다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독특한 거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없을 거예요. 베트남에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의 통신회사, 국방부의 보험회사, 국방부의 은행 이런 기업은 지금 주식시장의 그 시가총액 완전 탑급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통신 분야는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사실 외국 업체는 많이 진출 시도했습니다. 그 외국 업체 중에 SK텔레콤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결과 다 똑같아요. 다 망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그 공기업은 힘은 얼마나 센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에 또 예시 드리겠습니다. 은행 분야예요. 베트남에서 은행 많이 있어요. 예, 국가은행도 있고 개인은행도 있고 외국 은행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대충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국가은행입니다. 네 개 은행이에요. 비팅 그리고 비컴뱅크 그리고 BIDV 그리고 아그리뱅이에요. 그래서 공기업은 중요한 분야
그리고 국가의 자원은 엄청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 그리고 광산 그런 사업들. 그리고 마지막 역할은 사실 베트남 사회 경제에 대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보통 대부분 베트남 대기업, 개인 회사들, 특히 외국인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베트남의 대도시 아니면 좋은 위치, 경제구역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아직 개발 안 되는 동네, 시골 지역의 농촌 지역에 그 개발하는 역할은 대부분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마지막 중요한 역할은 베트남의 국가 경제 균형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저는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은행 얘기했잖아요. 은행은 50% 이상은 그 대주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다 공기업 은행이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은행 계좌예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거의 계좌 없는 사람은 없죠? 베트남에서 베트남 인구 중에 은행 계좌 갖고 있는 인구는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30%는 다 대도시, 큰 도시에서 있는데 대부분 시골과 농촌 지역은 은행 계좌는 없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베트남 소비자들 은행에 대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지식, 그 의식이 생기면 바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은행은 대부분은 공기업 은행이에요. 다음에 주목해야 하는 기업들은 그 베트남의 국가 자원은 독점권 아니면 큰 부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기업이나 아니면 그 개인 기업은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주목해야 하는 기업들은 그 베트남 국가 자원은 그 독점권 아니면 큰 부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전략적인 자원, 도지, 도로, 에너지, 그리고 통신, 유통권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쉽게 상상하면 그냥 베트남에서 그냥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국가 투자도 있잖아요. 베트남 정부 투자하는 사업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국가 투자하는 사업은 48% 자금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두 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BVN 그리고 EVN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은 대부분 지금 주도 역할은 공기업 아닙니다. 개인 기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예요. 근데 개인 기업, 베트남 기업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큰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 톱5 부동산 회사 그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자원은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엄청 큰 차이 있죠? 그 인위 업체는 빈그룹의 그 빈홈스 업체입니다. 그 베트남에서 빈그룹은 그냥 삼성 역할 정도는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음에 방금 그 설명하는 거 그냥 유형 자산 생각하면 되는데 유형 자산, 유형 자원 외에 그 유형 무형 자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리한 권리, 인허, 우대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약시장은 유통권 갖고 있는 업체는 다 국내 회사입니다. 근데 국내 회사이지만 근데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장은 그 대병원이잖아요. 대병원도 나눠서 1급, 2급, 3급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이 능력에 따라서 그 유통권도 있지만 근데 1급이나 2급이나 3급이나 다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제약시장은 관심 있으면 이런 부분은 꼭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력 전기 공급 같은 거, 그 전기는 생산 그리고 유통망은 갖고 있는 업체는 EVN입니다. 그리고 EVN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분, 사실 최근 몇 년에 그 베트남에서 가장 주목 많이 받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분야입니다. 그동안 베트남 국내 기업은 몇 개 기업은 그 시도해봤지만 근데 유일하게 가장 우대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은 또 빈그룹의 빈패스입니다. 사실 빈패스는 그 생산 능력은 없는데 그 엔진은 토끼는
그 수입했어요. 그리고 외관, 인테리어 그리고 부품은 그 주변 동남아 국가는 수입했습니다. 근데 그 예외적으로 그 베트남 정부는 그 국산자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우대는 엄청 그 좋은 조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베트남 정부는 이런 사업 분야는 전략적으로는 추진하고 싶고 그리고 키우고 싶고 개발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하는 기업은 그 분야에 성장할 수 있는 룸은 그 큰 분야입니다. 그 쉽게 생각하면 아직 모화 상태 않은 분야예요. 여기는 그 베트남과 한국도 비교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그 주요하는 그 사업 분야는 거의 지금 보완된 상태예요. 그래서 더 확장하고 더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R&D 능력, 그리고 신제품은 개발해야 합니다. 근데 베트남은 아직 이 상태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그 시장은 아직 개척하고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분야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은행 분야에는 베트남 인구는 거의 인역 인구예요. 9,700만 명이에요. 베트남 인구 중에 그 신용카드 보유하고 있는 인구는 4.1%밖에 안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국에서 거의 신용카드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한 명은 여러 개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신용카드 갖고 있는 인구는 4.1%밖에 안 됩니다. 9,700만 명의 4.1%예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룸은 엄청 많죠. 그리고 은행 계좌 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은행 계좌는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의 60% 이상은 그 은행 계좌는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부분은 대도시 아니고 시골 그리고 농촌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분야에 보시면 이커머스 분야 요즘 베트남에서 이커머스 분야도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근데 거래 방식은 80%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몇 년에 그 핀텍 업체 그 베트남 그 특유의 스타트업 업체는 엄청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집중하는 분야는 전자 견제입니다. 다음에도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지금 한국에서 거의 차 없는 가구보다 그죠? 차 있는 가구는 훨씬 더 많죠. 근데 베트남에서 동남아 내에서만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태국에 1000명 중에 자동차 있는 사람은 225명이에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1000명 중에 자동차 있는 사람은 443명입니다. 베트남은 얼마입니까? 1000명 중에 2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성장할 수 있는 룸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큽니다. 방금 제가 그 베트남 주식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부분 특징은 설명했잖아요. 그럼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확인한 거예요? 어떻게 파악한 거예요? 사실 베트남에서 그 주식 관련 확인할 수 있는 그 소스 정보는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신뢰성 있는 거는 베트남 정부에 보도하는 자료입니다. 베트남은 저희 주위 국가이지만 근데 정보는 자주 보도하고 그 명백한 정보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처 그 교육부, 재무부, 경제부 그 분기마다 매달는 다보도 자료도 있고 그리고 각 성도시 특히 대도시에 또 그 사회 경제에 대한 그 특히 주식 관련에 대한 또 공유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각 분야의 그 연구하는 그 경제 시장 연구하는 기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시장에 베트남에서 유명한 그 연구기관은 콜리어스, 사비우스, CBRE, 그리고 JLL 이런 회사들이 거의 매달 보도 자료, 시장 현황 업데이트 그리고 무료 온라인 세미나 그런 거 통해서 또 정보 공유하고 전문 보고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베트남에서 약 70개 증권사는 있습니다. 그 국내 회사도 있고 외국 회사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회사는 지금까지 약 7개, 11개 회사는 베트남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통해서도 주식시장 관련 자료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주식시장 관련 전문 뉴스 사이트 다 있어요. 이거
1시간, 2시간마다 그 분석 자료 정보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공식적 인 자료뿐만 아니라 요즘 베트남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그 개인 투자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스스로도 카페 그리고 공동체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 페이스북에서 엄청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런 소스 통해서 또 좋은 정보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베트남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ог 통해서 베트남 비즈니스, 베트남 시장 그리고 주식 관련 정보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베트남 사업 투자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 경제, 베트남 시장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자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시원스쿨에서 베트남 비즈니스 전문가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 그 베트남 사회 경제 그리고 베트남 사업 시장의 기본적인 유익한 정보 그리고 자료 그 베트남 시장 조사 분석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